안녕하세요. 원판 물별의 버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오늘 처음 참석인데 강혜련입니다. 간질. 여러분들이 서 계시는 이 다리는 살고지 다리라는 이름인데요. 조선 전기 때 만들어진 다리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정종, 그 다음에 태종 이쪽으로 많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서울, 당시 서울 한양에서 우리 이제 조선의 서쪽 동쪽 쪽으로 이제 많이 갈 때 주로 이용했던 다리고, 이 조선 전기 때는 아마 한양에 있었던 다리 중에 이 다리가 가장 긴 다리, 큰 다리였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돌로 다 만들었는데 이 돌들이 이제 조선 초기 때 돌이라고 보시면 되고, 건너편에 있는 저기 보면 돌들이 몇 개 보일 거예요. 저 돌이 예전에 저기 살고지 다리의 부분 그 부재였던 거고요. 지금 저 중간을 지나서 저기 자전거 끌고 가는 쪽을 보면 저쪽부터는 콘크리트 다리입니다. 이 돌로 만든 다리다 보니까 물살이 세지거나 이러면 와르르 이렇게 무너지기도 해요. 돌들은 서로 본드 같은 걸로 잘 안 붙이니까. 그러다가 무너져서 대부분의 이제 부재들이 이제 없어지고, 이제 남은 것들은 저기다가 갖다 놓기도 하고, 그래서 절반 정도는 이제 복원을 원부재를 찾아서 복원을 해서 만들었는데, 나머지는 없어서 이제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요런 다리를 문화재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전문 용어로는 평석교라고 해요. 돌로 만든 다리라 그래서 돌석자랑 다리교자랑 해서 석교라고 부르고, 돌로 만들 때는 보통 둥그렇게 만들거나 일자로 만드는데, 일자로 평평하게 만드는 다리는 평석교라고 하고요. 동그랗게 만든 다리는 홍해 모양이라고 해서 홍해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다리가 평석교고요. 아주 오래된 다리들 중에 평석교가 남아있는 경우가 별로 많지가 않아요. 이게 구조적으로 물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이 막 흐르면 다리가 무너지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옷을 좀 정리하시고. 위원님은 뭘 가지고 지금 들고 뛰시는 겁니까? 신발이에요? 네. 어디 오늘 아침에 뭐 하셨어요? 파종 갔다 와가지고. 파주를 갔다 오셨다고요? 파종. 아, 예. 그래서 이 다리가 지금 한강 주변에 있는 다리들 중에 조선시대 때 다리는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다리밖에 없어서 보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저거는 1950년대에서부터 약 70년대 사이에 이 청계천 주변에서 살았던 판자촌을 재현해 놓은 모습이에요. 네. 다리가 되게 높게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 뒤에 이제 청계천 박물관에 가시면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린 것보다 훨씬 더 많고 깊이 있는 전문가적인 설명이 저 안에 돼 있을 거고요. 지금 앞에 보이는 판자촌을 예전에 이렇게 사람들이 살았다 하는 모습을 재현해 놓은 건데, 저희가 한강도 약간 비가 많이 오면 막 넘쳐서 한강 옆에 있는 시민공원에 못 들어가고 어디 뭐 잠수교도 잠겨서 더 이상 통행이 안 되고 막 이러잖아요. 이 물이라는 게, 물은 어디서 올까요? 강물은 뭐라고요? 자유롭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물은 어디서 올까요? 물이 하늘에서 오잖아요. 하늘에서 떨어지고 산에서 물이 떨어져서 지대가 높은 데서부터 물들이 막 내려서 보이는데, 빨리 안 빠지면 넘치게 됩니다. 너무 많이 오면 이게 물량이, 이 폭이 내려가는 속도가 맞춰주지 못하면 넘치게 되는데, 그래서 한강도 넘치잖아요. 근데 이 청계천이 우리나라에는 공식 기록에는 조선시대 때부터 계속 있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아직 고려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해서 확인은 안 되지만 고려시대 때도 있지 않았나 싶어요. 일부러 강을 만들진 않았을 것 같아요, 이 천을. 지금
지금 서울을 강남과 강북으로 나누는 거는 뭘 기준으로 하고 있을까요? 한강을 기준으로 하고 있잖아요. 조선시대 때 서울은 한양이었는데 한양이 강남과 강북을 가르는 게 청계천이었어요. 그러니까 조선의 한양의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게 청계천이어서 청계천의 북쪽은 북촌, 청계천의 남촌은 남촌. 그래서 지금의 북촌 한옥마을도 청계천의 북쪽에 있어서 북촌이라고 불렸어요. 근데 이제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이 청계천이 조선시대 때부터 아주 힘들었어요, 관리가. 비가 많이 내려와서 인왕산이랑 북악산이랑 북한산 이런 데서 막 물이 내려오면 청계천이 계속 범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올 때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고 그리고 사람들은 물이 있어야 살잖아요. 그래서 강 근처에서 막 모여서 살아서 빨래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물이 지금처럼 깨끗하지가 않고 이제 더러워진 거죠. 지금으로 보면 저런 데 살다가 볼일 보면 바로 밑으로 이제 물 떨어지겠는데 막 이러다 보니까 강의 상류에서는 사람들이 빨래도 하고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길어다가 깨끗한 물을 길어다가 밥을 먹기도 한데 버리는 것도 다 강에다가 버리게 돼요. 그래서 예전에 기록에 보면 영조시대 때도 백성들을 다 동원을 해서 땅바닥에 있는 흙을 다 걷어내서 왜냐하면 자꾸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강 바닥이 높아져서 물이 잘 안 빠지니까 그런 강에 있는 흙들을 걷어내는 작업들을 준설 작업이라고 하는데요. 시민들을 다 모아가 백성들이죠. 그때는 모아서 준설 작업을 하긴 하고 그랬대요. 그래서 조선시대 후기 거의 일제강점기 때부터 사람들이 막 청계천에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모여 삽니다. 판자로 집을 지어서 만든 판자촌에 살던 사람들도 있고 판자촌도 없이 비닐 같은 거 주워서 비닐하우스에서 같이 살았던 사람들도 있대요. 그래서 한국전쟁 전후로는 이 청계천 쪽이 판자촌의 대명사가 됐어요.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악취가 생기고 오수가 나오고 눈 그러다 보니까 정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저희는 조금 이동을 할게요. 갑자기 눈이 오네요. 올해 첫눈 아닙니까? 네, 어머 세상에 너무 낭만적이다.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판자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판자촌을 그렇게 쫙 짓고 살았어요. 그래서 청계천이 편하게 읽고 보고 듣고 자유롭게 하셔도 됩니다. 사진도 좀 찍으셔도 되고 지나가면서 편하게 들으셔도 돼요. 그래서 이 판자촌 때문에 청계천의 악취가 너무 심하고 오수가 너무 나오고 이러니까 여기서 막 전염병도 막 돌고 막 그랬대요. 그래서 다 물로 퍼지는 전염병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했던 것이 무엇이냐.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청계천을 덮어버리기로 결정을 해요. 그래서 1950년도에 이 청계천을 덮어요. 어떻게 덮냐? 다리로 큰 돌 기둥이나 콘크리트 기둥을 심은 다음에 이 위를 콘크리트로 다 막을 쳐서 덮어버려요. 근데 밑으로는 강이 흐르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너무 냄새나고 사람들이 사니까 판자칩을 단계적으로 철거를 하고 여기 청계천을 싹 다 덮습니다. 그거를 덮개공사라고 하는데 덮개공사에 덮을 개자예요. 개가 두개 뭘 할 때 그 개더라고요. 머리 둘을 덮는 뼈 두개 그 개자인데 그래서 이제 청계천 덮개공사를 해요. 그래서 청계천을 다 덮었어요. 그러다 보니 50년도인가부터 시작을 했던 청계천 공사가 덮개공사가 1976년경쯤에 끝나요. 그때 되면 우리는 막 새마을 운동, 막 자동차 다니고 막 이러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청계천이 물 없고 깨끗하고 차 막 다니니까 너무 좋아요. 근데 이제 자동차 수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자동차가 그냥 일렬로 다니는 것보다 그 위로 하나 더 다니면 더 좋겠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다리를 세워가지고 이 위로 올라다니는 청계 고가도로까지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2000년대쯤 돼서는 어떤 문제가 생겼냐.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청계천을 덮기만 했지 그냥 뒀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 가지 이제 뭐 하수도나 이런 것들이 아직도 청계천에 있다 보니 청계천을 뚜껑을 덮어버리니까 그 안에서 막 메탄가스 이런 것들이 나와서 당시에 뭐 주한미군들 사이에서는 청계천 근처로 가지 마라, 저기 유독가스가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들렸대요. 그래서 나중에 뭐 소문으로는 루머긴 한데 뭐 폭발 위험도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 이제 2000년도에 들면서 그러면 우리가 이 고가도로도 뜯고 이제 당시에 산업화 사회에서는
자동차 우선의 도시가 주로 계획이 되어 있었다가 시간이 점점 지나고 우리나라도 아까 저희가 떼기면 올 때 우리나라가 이제 엄청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제 사람 위주의 이제 도시를 계획하게 되면서 이 고가가 있으면 항상 그렇잖아요. 내 머리 위로 차가 막 다니고 그 고가 밑으로는 되게 어둡고 밤 되면은 빛도 잘 안 들어 사고가 나고 위험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인식이 되다 보니까 청계 고가도로도 철거하고 청계천도 다시 복원을 하는 공사를 2002년도인가 3년도부터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 없애고 나면 우리 세대가 죽고 그 다음 세대가 오면 여기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나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청계 고가를 몇 가지 고가도로를 남겨놓게 됐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또 이렇게 보면서 이 청계천에 옛날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를 알게 되죠. 다만 그래서 이제 청계천은 없어졌고 현재 청계천은 복원은 했는데요. 제일 앞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청계천 물은 아까 비에서 하늘에서 내려와서 산에서 내려오는데 이 청계천 물은 현재 산에서 내려오는 물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앞에 가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럼 다시 가볼까요? 수문의 사진을 올려드렸었는데요. 이게 이제 영조들이 이제 그림 그리는 모습이 땅바닥에 있는 흙 같은 거 치우는 건데 이게 이제 수문인데 5개가 있다고 해서 5가 수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청계천이 이렇게 흐르는 방향에 딱 직각 방향으로 문을 세워서 상류에서 내려가는 물들이 사람들이 버리기도 하고 흙도 있고 나무까지 이런 것들도 막 쓸려가니까 네, 그래서 저 오간 수문 사이에서는 저 그림에도 보이는 것처럼 철사 이렇게 막 망을 쳐서 걸음망이 걸러지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왼쪽에 보면 그러면 그 걸음망도 한 번씩은 또 누군가가 걷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옛날 오간 수문 다리를 보시면 이렇게 오간 수문이 있고 물이 이쪽으로 이렇게 흐릅니다. 그러면 이제 막 걸리면 이 앞에다가 길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관리하는 사람들 가서 이렇게 걷어낼 수 있도록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오간 수문 앞쪽에 보면 여기 돌들이 있는데 이게 물 가름돌이라고 해서 물이 이제 양쪽으로 옆으로 퍼져나가게 하고 물의 속도도 조금씩 늦춰주는 방향도 늦춰주는 일을 하는 게 오간 수문이고요. 저 위에 보이는 요것들이 우리 한양도성 둘레길 한 바퀴씩 있잖아요. 예, 성벽에 남아있는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이 오간수문 얘를 걸어가는 다리를 만들어서 얘를 지금 오간수교라고 이름을 했고 이 오간수문은 지금 현재 없는데 저렇게 복원을 해놨어요. 저기다가 사실은 방향도 잘못되어 있고 위치도 자기 위치가 아니지만 그래도 안쪽으로 보겠습니다. 지나가시게요. 아니지만 그래도 또 저렇게 복원을 해놓으니 저희가 옆에서 원래 있었던 사진도 보고 현재 있는 상황들도 보고 하면서 또 이야기는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청계천 양쪽 청계천이 기본에 있는 도로들보다 낮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시면서 저렇게 오간 수문처럼 보이는 수문들이 제법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지하 하수도 상에 있는 상하 하수도가 모이는 길들이 모여가지고 비가 많이 오면 넘칠까봐 문을 열어가지고 청계천으로 물을 방류하기도 합니다. 현재도. 그래서 이게 이제 한강 쪽으로 뻗어서 나가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날씨가 옛날에 어떤 것들에 대한 그림을 그렸던 거를 사도라고 불러요. 지금 이 그림은 정조대왕이 그의 엄마인 해경궁 홍씨를 모시고 사도세자가 돌아가셨는데 환갑이 되는 날을 그리기 위해서 수원 화성으로 행차하는 모습을 그린 반차도이고요. 타일로 제작을 해서 만들었는데 아주 제가 정확하진 않지만 타일로 만든 벽 그림 중에서는 가장 길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번 봐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고 약간의 광고를 살짝 덧붙이자면 저희가 러닝문화유산으로 하반기에 정조대왕이 나중에 해경궁
홍씨가 돌아가시고 또 황성리에 묻히게 되는데요. 네, 저희가 하반기에 이 정조대왕이 엄마랑 아버지를 만나러 갔던 이 수원 화성 능행찻길 60km를 하반기에 3개월에나 걸쳐서 한번 연속해서 뛰어볼까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잠깐 설명을 살짝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수선전도라고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요. 대동여지도를 그린 김종호 선생이 그린 한양도성의 모습이에요. 살짝 올라가서 설명을 드리자면, 네, 여기가 한강이고요. 옥수가 하나 이쯤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와서 여기가 이제 중랑천을 만나서 저희는 이렇게 지금 한 이쯤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어디로 갈 거냐면 여기서 쭉 가서 저희가 지금 이 정도쯤 되겠네요. 이렇게 가서 요까지 가면 저희가 생각하는 한양 청계천의 가장 큰 물줄기는 한 요쯤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다리 상태를 좀 봐야겠지만 약간의 예고편을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다음 달에는 여기서 시작해서 한강에서 중랑천으로 가서 청계천으로 오는 여기 보이는 요게 이제 한양도성이에요. 네, 요렇게 올라가는 요 성북천을 다음 달에 뛰어가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계천을 형성하는 건 사실 이 바깥에 있는 큰 물인 정릉천이 사실은 더 커요. 더 크게 이제 청계천하고 만나서 내려가는 큰 물줄기인데 그거는 너무 길어서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사실은 그렇게 하나를 생각을 하고 있고, 좀 재미있게 한번 가보려면 이 경복궁을 중심으로 왼쪽에 백운동천, 오른쪽에 삼청동천이 있고, 이렇게 여기가 창덕궁이고 여기가 문묘성균 가는 걸 대학로 앞으로 오는 또 큰 물줄기가 하나가 있어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멋있어요. 재밌죠? 다음에도 더 재밌으시라고 호기심을 살짝 가져보셔야 돼서 답답하지 않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씩 쉬니까 좋은데요. 제 앞에 보이는 다리를 잠깐 보여드리려고 어디서 쓸까 고민하다 보니 여기가 조금 폭이 넓어서 다니시는 분들한테 장르가 좀 안타까워서 싶습니다. 이름 수표교인데요. 발음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몇 번을 발음 연습하고 왔는지 몰라요. 지금 발음이 안 돼가지고. 수표교인데 물이 있는 높이를 재는 다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이 청계천 물이 비가 많이 오면 올라갔다가, 그리고 산에서 비가 안 내려오면 얘는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발원지기 때문에 비가 안 내려와서 가뭄 때는 여기 물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또 비가 많이 오면 막 범람하고 이러다 보니까 세종대왕이 안 되겠다, 물이 얼마나 여기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비를 제해야겠다. 그래서 물의 높이를 측정하는 수표를 요 인근에다가 세워서 만들었어요. 나무로. 근데 나무를 만들다 보니까 나무는 사실 물속에 잠겨만 있으면 썩지 않아요. 그래서 배가 나무로 만들어도 배가 다닐 수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나무로 되어 있는 수표가 물이 없을 때는 내려갔다가 물이 있으면 젖었다가 내려갔다가 젖었다가 말랐다가 젖었다가를 반복하면 썩게 돼요. 그래서 이제 수표가 자꾸 썩으니까 성종인가 임금때가는 다시 그 수표를 돌로 만들었어요. 썩지 않게 하려고. 근데 나무로 만들었던 수표면은 아주 촘촘하게 만들어서 물높이가 조금 변하는 것 가지고 지금으로 치면 센치에서 밀리미터 정도까지도 이렇게 디테일하게 만들었다고 하면 성종 때 만들었던 거는 한 이 정도의 물기 단위로 이렇게 돌에다가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만들었던 거가 수표고, 거기에 있었던 다리의 이름이 수표 옆에 있는 다리라고 해서 수표교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다리들은 예전에 고개 공사를 하면서 다 뜯어졌었어요. 그래서 뜯어져서 수표교는 현재 장충당 공원에 가면 보실 수가 있고, 수표는 청량리 인근에 가면 세종대왕 박물관인가 전시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수표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2000년대에 청계천을 복원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수표를 다시 갖고 와서 설치를 하려다 보니까 이미 이제 도로가 만들어지고 청계천을 복원한 이 너비가 지금 현재 수표교랑은 맞지가 않아서 수표교는 가지고 오진 못하고 그 모습을 본따서 저렇게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근데 아까 앞에 보니까 보수 예정이라고 써져 있더라고요. 조만간 보수를 할 모양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또 다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광풍교이고요. 세종 이방원 때 건립했던 다리입니다. 다리인데 한번 보시면 한번 저 자유롭게 보셔도 돼요. 보시면 이 소물들이 일반적인 다리에 쓰였던 선물에 비해서 너무 세공이 아름답고 매우 커요. 그리고 다리 기둥도 보시면 엄청 큽니다. 그래서 이 선물들은 이방원의 태조 이성계의 두 번째 부인이었던 신덕왕후, 태조 이성계가 엄청 사랑했대요. 신덕왕후가 죽고 신덕왕후의 무덤이 지금의 덕수궁 옆에 있는 정릉, 영국 대사관 자리에 정릉이 있었는데요. 원래는 한양 도성 안에는 무덤을 만들 수가 없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성계가 자기 부인이 너무 죽고 가까이서 자주 보고 싶으니까 궁 안에다가 무덤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랬더니 이제 이방원이 태종이 돼서 자기가 그때 이제 세자가 되지, 세자 책봉으로 되지 못했고 장자의 아들이 큰봉 그거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둘째 부인의 막내 아들이 이제 세자로 책봉이 된 거에 대해서 왕자의 난을 일으키고 다 뭐 형제들을 죽이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 두 번째 신덕왕후가 죽고 태종 이방원이 이제 왕이 되면서 한양 안에는 무덤을 둘 수 없기 때문에 이 신덕왕후의 무덤을 지금의 정릉으로 옮깁니다. 그때도 이름이 정릉이었고 지금도 정릉입니다. 그래서 옮기고 나서 남아있었던 그 성물들을 가지고 이 다리에 쓰이는 돌들로 썼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지금 이렇게 뭐 역사나 이런 이야기를 설명을 드리지만 역사 전공자는 아니고 저는 건축 전공이고 문화유산을 전공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사실은 문화재를 중심으로 해서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이지 역사를 베이스로 공부를 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그래서 이런 성물들을 보면 일반적으로 다리에 쓰는 성물에 비해서 굉장히 규모가 크고 그 다음에 세공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일반 다리에는 이런 정도의 세공을 들이지는 않아요. 근데도 심지어는 역사학자들은 그렇게들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일반적으로는 얘를 바로 세우죠. 지금 모습이 보면은 얘가 뒤집어져 있잖아요. 머리가 아래쪽에 와 있고 엉덩이가 위쪽에 와 있고 일부분적으로는 저렇게 똑바로 서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이런 것들을 바로 잡지 않고 뒤로 막 뒤집어진 채로도 두고 이렇게 했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일종의 복수 내지는 복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역사학자들도 있습니다. 제가 그것까지 정확히 잘 모르겠고 그래서 보시면은 얘는 이제 광통교가 그 임금의 부인 그러니까 왕비의 무덤에 쓰였던 돌을 왕조 시대 때 감히 백성들이 막 밟고 지나가는 돌로 쓰게 태종이 허락했다라고 실록이 정확히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조선왕조 내내에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거의. 그리고 예전에는 조선왕조 때는 어땠냐면 무덤을 옮기고 나면 그 성물을 그 자리에 보통 둬요. 그래서 다음에 또 임금들이 땅을 보고 날 때 그 성물을 재사용하기도 하지만 이런 식으로 무덤 성물을 조선시대 때 다른데 일반 백성들이 왔다 갔다 하는 데다가 쓴 사례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저는 이제 오늘 청계천 여기가 거의 끝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부분은 한번 직접 내려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걸어보시라고 들어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맞습니까? 이런 논란들이 엄청 많았지만 또 이제 시간이 그래서 지금 청계천의 물은 어디서 왔는가? 저희가 한강에서 중랑천을 지나서 청계천의 끝까지 왔잖아요. 저 뒤는 이제 폭포같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보셨던 이 청계천 하부에는 이따만한 물 관로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왔던 중랑천에 있는 물을 이 청계천 바닥을 통해서 끌어올려서 펌프로 다시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전기료만 한 1억 정도가 들고 연간 한 100억, 연간 한 12억 정도 가까이에 물이 쓰이고 있대요. 근데 그렇게 들으면 엄청나게 큰 돈이기는 하지만 사실 또 청계천에 그만큼 많은 관람객들이 오고 저희가 또 이용을 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잘했다 잘못했다 평가는 제가 잘 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다만 아쉬운 거는 자연스러운 그 물의 흐름은 이제 끊겼다. 그래서 처음에 청계천을 복원 다시 이렇게 했을 때 이건 가짜다 이런 논란들이 엄청 많았어요. 많았지만 또
정도 이제 시간이 저희가 뭐 1, 20년 지나면서부터 이제 굉장히 자연스러워졌고, 보시면서 또 보셨겠지만 이제 막 회도 있고 막 물고기도 살고 이런단 말이죠. 어느 정도는 이제 자연스럽게 조성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물길은 딱 끊겼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물을 따라와서 왔는데 지금 가는 길에는 물이 하나도 없어요. 대신에 게다가 물길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구불구불하고 좁은 길이어서 달리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서, 추우실 것 같으니까 잠바나 외투 있으신 분은 꺼내 입으시고, 저희는 빠른 걸음으로 대신에 느릿느릿하기보다는 약간 빠른 걸음으로 걷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동을 할게요. 잡았다던 그래서 계곡을 이루었겠죠. 그러다 보면 저희는 여기서부터 여기가 아까 저희가 청계천에서 여기가 그 끝이에요? 수선 전도로 봤던, 네, 이제 여기가 끝입니다. 이제 누르셔도 됩니다. 여기가 마지막입니다. 오늘의 종착지고요. 그 김정호 선생이 그렸다던 수선 전도에서 청계천에 여러 흐름이 있어요. 옥류동, 지금 수성동 계곡 쪽에서 내려오는 옥류동천. 여기가 백운이라는 게 지금 인왕산하고 북악산 사이에 있는 이 백운동이 계곡을 말하는 건데요. 거기에 있는 내려오는 백운동, 그리고 삼청동에서 흐르는 삼청동천, 여러 가지 이제 자락들이 모여가지고 물이 모여서 이제 청계천을 합류를 하고 이러고 있어요. 예, 편하게 사진도 찍고 그 뒤로 들으시고 하시면 됩니다. 영상이 안 돼. 그리고 여기가 예전에는, 지금이야 이 앞에 막 건물들도 있고 나무를 관리를 안 해서 이렇지만, 예전에 여기가 경치가 아름답기로 너무 유명해서 진경산수화를 그렸던 경제정선께서 장동 팔경첩이라고 이쪽 동네를 장동이라고 불렀는데, 그 중에 아름다운 8가지 경치 중에 여기를 뽑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혹시 윤동주 문학관 혹시 가보셨던 분 계실까요? 한양도성 아니면 창의문. 그 창의문 옆에 보면은 귀여운 그 표정을 하고 그래? 경찰 동상이 하나 서 있어요. 옛날에 북한에서 누가 간첩했을 때 이렇게 잡았다던 그 동상이 하나 있는데, 그 옆에 보면 사실 청계천 발원지라고 해서 대리석으로 돌로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 만들어 놓은 지가 한 2, 3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종로구에서 청계천의 가장 긴 원류는 우리 구다 이러고 이제 거기를 하나 새겼어요. 새겼는데 사실은 제가 봤을 때 문헌상으로는 여기 사실 저희가 여기가 청계천 발원지야라고 말하는 거가 어떻게 보면 조금 유치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나마 지도상에 그리고 그림상의 흔적을 찾아가 본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다니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가 백운동천이라고 써 있어서 저는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안내를 했지만, 사실은 더 높은 그 위에서 산에서 어떤 물줄기가 내려와서 여기서 계곡을 이루었겠죠. 그러다 보면 아마 청계천의 발원지쯤은 저 북악산 어디가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여기서부터 원래는 시작했던 그 청계천을 반대로 거슬러서 와서 이제 한강까지 합류되는 곳까지 한번 달려봤는데요. 집에 가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다녔던 그 GPS 상을 딱 보시면 예쁜 지도가 하나가, 청계천의 물길이 하나 그려져 있을 겁니다.